친구 없어도 행복하다, 혼자가 훨씬 더 낫다고 말하는 콘텐츠들이 범람하는 이유. 현대의 유튜브 SNS 환경을 보면 친구 없어도 행복하다, 혼자가 훨씬 더 낫다는 주제를 다루는 콘텐츠가 유독 눈에 많이 띕니다. 이런 콘텐츠들은 인맥 쌓기와 관계 맺기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던 기존의 사회적 통념과 정반대되는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처음 접하면 위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혼자 지내는 삶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혼자 지내는 삶 콘텐츠가 왜 이렇게까지 인기를 끄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 6가지 측면에서 더욱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증가하는 고립감과 외로움,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가족이나 전통 공동체 중심의 생활 양식이 해체되고 개인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형태가 일반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도시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나 소형 가족 단위 가구가 눈에 띄게 늘어났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기존의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점점 어려워집니다. 예전이라면 자연스럽게 이웃이나 친인척과 어울리며 형성되던 관계의 장치가 크게 약해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혼자 살고 싶지 않아도 사회 경제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혼자 지내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이들은 원치 않는 고립 상태에서 외로움을 느끼기 쉬우며 외부와 교류할 마땅한 창구를 찾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혼자여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접하면 위안과 공감 혹은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안도감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혼자 지내는 법을 알려주고 혼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이 점점 더 많은 조회수를 얻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가져온 변화.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노년층 인구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중 장년층 이상의 세대가 인생의 후반부를 오롯이 혼자 지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대가 함께 모여 사는 대가족 구조가 보편적이었으나 핵가족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자녀들은 독립해 각자의 삶을 꾸리게 되었고 노부모가 혼자 남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노인이 되어도 계속 사회생활을 하거나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상 많은 시간이 혼자에게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가족들이 모두 멀리 살거나 방문이 드물어지면 자연스럽게 고립 상태에 처합니다. 따라서 노후를 준비하며 어떻게 혼자서도 풍요롭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실질적인 고민이 대두됩니다. 이런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해주는 콘텐츠, 예컨대 노년의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 혼자라서 더 자유롭다 같은 영상들은 실질적인 조언을 원하는 중 장년층에게 큰 호응을 얻습니다. 관계의 피로감과 사회적 스트레스의 증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가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은 타인의 일상을 너무나 쉽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음식을 먹고 누구와 어울렸는지 등등 사소한 부분까지 공개되는 시대가 되었죠. 표면적으로는 친구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비교를 통해 자괴감이나 질투심,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해야 하는 상황이 누적되면 내가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번에 모임에 안 나가면 소외되지 않을까 같은 압박감이 커집니다. 그 결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은 커지고 오히려 그 관계를 덜어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친구나 동료, 지인과의 관계가 꼭 즐겁고 위로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나 질투, 뒤늦게 터져나오는 갈등 등 복잡한 감정적 소모가 뒤따릅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가치관과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 원하는 대로 관계가 흘러가지 않아 괴로움을 겪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정서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사람들에게 친구 없이 혼자 살아도 된다라는 메시지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주의의 긍정적 재해석과 자발적 고독 문화. 최근 들어 혼밥, 혼영, 혼행 같은 신조어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탄생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사실은 혼자를 새로운 문화 코드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혼자서 하는 활동 이주는 고독감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와 평화,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특히 MZ세대 사이에서는 자기주도적인 삶에 대한 선호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누군가와 일정을 조율하는 것보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원하는 시간에 가겠다, 식사도 남에게 맞추지 않고 내 입맛과 스케줄대로 하겠다는 욕구가 뚜렷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혼자 있음을 통해 오롯이 나만의 만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개인주의 문화가 긍정적 가치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사회에서 오는 안정 요구. 현대 사회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취업난, 경기 침체, 전 세계적 팬데믹 등으로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사람들은 타인에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 즉 자립 능력에 주목하게 됩니다.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나를 책임져줄 사람은 결국 나뿐이다 라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혼자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은 일종의 필수 생존 전략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언제까지나 누군가의 도움이나 사회복지 제도에만 기대어 살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가 영원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불안은 개인을 더 독립적으로 만들고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치를 스스로 낮추도록 유도합니다. 그 결과 미리부터 혼자 지내는 법을 익혀두자,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건강하게 버틸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 준비를 하자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의 강화와 확산. 유튜브를 비롯한 대형 플랫폼들은 이용자가 시청하는 영상의 유형, 검색 기록, 좋아요 나 댓글 등 다양한 활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별 맞춤형 추천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예컨대 한두 번 혼자 사는 방법이나 혼자여도 괜찮다는 영상을 클릭하면 곧바로 비슷한 주제의 영상들이 연쇄적으로 추천됩니다. 이는 개인의 관심사를 더 깊이 파고들게 만들고 같은 주제의 콘텐츠가 바이럴처럼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을 지닙니다. 크리에이터나 유튜버들은 시청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주제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수익 구조가 조회수 광고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특정 주제가 인기를 얻으면 그와 유사한 콘셉트의 영상이 우후쪽 순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혼자 라이프 스타일을 긍정하거나 친구가 없는 삶이 더 좋다고 주장하는 영상의 인기가 계속 오르면 제2, 제3의 콘텐츠가 끝없이 제작되는 셈입니다. 혼자 지내는 삶, 콘텐츠의 의미와 함의. 아이러니하게도 혼자 지내는 삶은 개인주의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시청자들이 댓글이나 커뮤니티에서 나도 같은 처지다, 이 영상을 보니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식으로 서로 교류하고 응원하기도 합니다. 즉 혼자라는 경험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오히려 정서적 연대감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는 기존의 직접적인 물리적 만남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친구가 많든 적든 인간관계가 활발하든 아니든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삶을 유지하고 만족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행복일 수 있습니다. 혼자가 좋다는 메시지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최소한 과거처럼 친구가 많아야 인생이 성공한 것이고 혼자 있으면 외톨이다라는 편견을 깨트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다양한 삶의 형태를 존중하고 개인의 선택을 수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 과정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혼자 지내는 삶을 지나치게 이상화하거나 인간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식의 메시지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사회적 동물이므로 절대적으로 혼자 지내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얻는 행복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결국 혼자라도 괜찮다는 인식은 자기 돌봄과 독립적 사고를 강조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타인과 협력하고 의지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갖추는 방향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친구 없어도 행복하다, 혼자가 가장 좋다고 말하는 콘텐츠의 범람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욕구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공동체 해체, 개인주의와 SNS 문화의 발달,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노년층의 고립, 점점 심화되는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성 등은 모두 혼자 지내는 삶을 선택하거나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을 늘려왔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새로운 생존 전략이자 자기 주도적 삶을 체화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콘텐츠가 필요하며 이는 특정 개인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현대인의 광범위한 고민을 해결하려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알고리즘이라는 강력한 디지털 매개체는 이러한 트렌드를 더욱 증폭시키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혼자만의 삶에 대한 지나친 미화나 인간관계 단절을 곧바로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내세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혼자서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지내는 삶 콘텐츠가 주는 긍정적 에너지를 수용하되 내게 맞는 방식으로 균형 있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지키고 돌볼 수 있는 자립적 사고방식을 가지되 원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유연함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수적인 지혜라 하겠습니다. 5가지가 없는 사람은 친구로 삼지 마라. 오무의 사람은 친구로 삼지 마라. 여기서 오무는 무정, 무례, 무식, 무도, 무능을 말하는 것이다. 이 5가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무정이다. 인간미가 있어야 되고 눈물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정한 사람이거든 친구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인간의 인간다움의 첫째 조건이 인정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원만한 성품을 뜻하는 말인데 프랑스 시인 아벨 보나르도 우정론에서 이상적인 우정의 제일 덕목을 좋은 성품이라고 말한 바 있다. 둘째는 무례이다. 인간은 유일하게 예의를 아는 동물이다. 공자는 얘가 아니거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했다. 예의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고 따라서 무례한 사람은 상종하지 말라는 뜻이다. 맹자가 사양지심을 예의 근본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예의는 사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사양심은 양보해주는 마음이고 속아주고 져주고 관용해주는 마음이다. 그런 사람이면 공자가 말한 바 익자사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무식이다. 학문연구는 인간만의 특권이다. 학문 수준이 있는 사람은 사고방식이 합리적이고 이해심이 깊고 대개는 인격 수준도 높기 때문에 친구감으로 적격이다. 그러나 그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고 비슷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보다 많이 무식해도 안 되지만 너무 유식해도 부담이 된다. 보통 무식한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말라는 말은 지적 수준이 유사해야 된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 넷째는 무도이다. 사람은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길을 따라 살아가는 동물이다. 길 중에는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고 되는 길이 있다. 예컨대 공직자가 가야 할 길이 있고 교육자가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다. 아버지의 길이 있고 어머니의 길이 있다. 그 길에 충실한 사람을 일러서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 하고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라 한다. 그 길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무도한 사람이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친구이면 욕이 된다. 다섯째는 무능이다. 인간은 창조적 동물이면서 상부상조할 줄 아는 동물이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곤란에 처할 때도 있고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궁지에 몰릴 때도 있다. 그럴 때 친구를 도와주려면 인정만으로는 안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능한 사람은 친구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커피를 잘 섞으면 향기가 나고 친구를 잘 만나면 힘이 난다. 무엇보다 내가 먼저 오무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반성해야겠다.